어떤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작은 거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거나 바꿔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죠? 투자를 해요. 예. 했어요. 그럼, 예, 투자한다 가정을 해보죠. 내가 돈을 벌 거야. 주식으로 돈을 벌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은 제일 하는 게 시세표 보는 거랑 주가 전망 보는 거랑 그 뭐 전문가들 그다음에 유튜브 보는 거랑 댓글 보는 예. 거랑 유튜브 보는 게 예. 다예요. 예. 한번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류 투자가들은 그들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루에 무엇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 그들은 시세표를 많이 볼까? 예. 계속 그 종목 쳐다보고 있을까? 쳐다보고 있을까?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건 전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9월 25일 가을이네요. 예. 갑자기 이제 그 약간 가을 특유의 쌀쌀한 그 기분 좋은 냉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촥 오니까 네. 좋더라고요. 저는 올 여름이 좀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특히 가을 남자잖아요, 이상건 전무. 네, 전 그래서. 가을 좋죠. 네. 뭐 여름 가을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요 국면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아, 요때 제가 발을 다쳐가지고 무슨 아니 그냥 발... 동네 뒷동산을 걷다가 네. 한눈 팔다가 발을 약간 잘못 디뎌가지고 접질 내셨습니까? 접질린 건 아닌데 아까 이제 보니까 발 엑스레이 찍었는데 약간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살살 쓰라고.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저도 이제 곧 닥쳐오겠죠. 네, 살살 쓰라고 저보고. 네. 이제 몸은 옛날 같지 않다. 그렇죠. 네. 확실히 달라요. 예. 확실히 다르다. 뒷동산에서도 발목이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예. 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지금 밝혀진 이상건 전무. 네. 그러나 가을을 사랑하는 남자. 예. 오늘의 주제는요. 진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투자를 할 때 예. 승률을 높이는 법. 예. 이런 게 있나요? 이게 뭐 제목 이렇게 붙였는데 네.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한 50대 중반 다 돼가다 보니까 과거에 투자했던 거라든가 지나온 세월을 갖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그 후회에서 제가 사로잡힌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것을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은 이런 거였구나.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꾸 어떤 뭐 돈을 벌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큰 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 한 번에 벌려고 그러고 일도 한꺼번에 잘 해결하려고 그러고. 네. 근데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 이게 뭐냐면 작은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쌓아갈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수익도 많이 나고 그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그 투자나 인생에서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투에서 이기면 뭘 하냐, 전쟁을 이기면은 그렇죠. 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알고 보면 전투를 몇 번씩은 이겨줘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 작은 데서 계속 지면서 뭘 이기겠습니까? 이 작은 거를 잘 쌓아 나가야 이제 큰 것도 달성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인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얘기를 이거는 뭐 아주 그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 소개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사이클 네. 국가대표팀 얘기인데 영국 예. 사이클 국가대표팀 지금은 이제 에피소드. 영국 그 사이클이 세계적인 이제 경쟁력이 있는 뭐 선수들인데 200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사이클은 굉장히 경쟁력이 전혀 없는 그 스포츠 분야였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영국 사이클 협회에서 새로운 감독을 영입을 해요. 예. 이 사람이 데이브 브레일 스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 당시까지 영국은 1908년 이후부터 2003년도까지 100년 넘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번도 못 땄어요. 사이클 경주에서. 예.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그 사이클 경주가 투르 드 프랑스잖아요. 110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유명한 사이클 제조업체가 자기네 제품을 영국 국가대표팀이
구입하는 걸 반대했어. 영국은 이제 아웃. 그러니까 왜냐면 사이클 너무 못해. 저렇게 못하는 네. 팀이 우리 것 네. 하면은 우리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이 회사에서 오히려 우리가 쓰지 말라고 네. 판매를 거부할 정도였었는데, 근데 2003년도에 그 데이브 브레일스퍼드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로부터 4년 지나서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영국 국가대표팀은 세계 최강이 됩니다. 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78개의 메달을 따고요. 네.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66개의 금메달을 따고 네. 투르드 프랑스에서 5번이나 우와. 우승을 해요. 이게 딱 이 사람이 감독을 맡은 지 선수는 똑같은데 4년 만에 세계 최강 팀이 됩니다. 선수 영입 없이 예. 똑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음. 여기서 이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사소한 성과들의 총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러지 이게? 않습니까? 뭡니까? 예. 우리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보통 목표를 설정하고 네. 훈련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코치들은 네. 어떻게 했냐면 그 사이클 팀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찾아서 개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이클 안장을 편하게 디자인하고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타이어를 알코올로 닦고. 네. 전 여기까지는 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 정말 이게 이 감독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은 네. 더 놀라운 것은 감기나 이런 게 걸리면 안 되잖아요. 선수가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가 의사를 데려다가 손 씻기를 배워요. 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손만 잘 씻으면 우리가 갖는 병의 60%를 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선수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들은 이제 경기장을 옮겨 다니잖아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잠을 잘 자야죠. 잠자야 네, 되니까 네. 자기가 편한 베개를 갖고 다니게 해요. 이게 좀 약간 너무 그쵸. 좀 안 믿기는데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뚜르드 해서- 프랑스 우승 5번. 이렇게 해서 작은 것들을 쌓아서 최강 팀을 만들어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는 거죠. 이 비결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뭐냐면- 이게 전부예요? 예, 금메달을 따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작은 것들을 꾸준히 개성할 수 있는 과정과 시스템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결과로서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 작은 거를 바꿔 나가서 이것을 쌓아 나가는 것이 네. 큰 것을 한번 바꾸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장기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되죠. 퍼트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은요. 한때 그 인기 있었던 그 드라마 해방일지에서 예, 그 여주인공이 수상합니다. 그 했던 그 네. 기분 뭐 이런 걸 어떻게 그 멘탈을 잡느냐 했을 때 그 짧은 순간을 쌓아간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편의점 알바가 한번 이게 친절하게 해줬던 그 모습 하나에 예, 하나를 쌓아가고 예, 뭐 순간에 하나를 쌓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크게 하나의 이 기분과 멘탈을 이제 끌어올리는 뭐 예. 그런 내용인데 약간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지고 싶으면 그러잖아요. 네. 아, 지금부터 결심해가지고 나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채식하고. 예. 예, 하고 막 채식해야지. 네. 다 실패해요. 예. 거의 다. 예. 근데 뭐냐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적절한 운동과 식단 그리고 네. 이제 유전. 예. 좋은 유전 타고나는 거. 유전은 빼고 그러면 적절한 운동과 식단인데 우리가 이제 거창한 계획을 보통 세우거든요. 목표를. 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10억 벌까 20억 벌까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데 사실은 그 과정은 그게 아니라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20개씩 매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제가 제일 자주 보는 동영상이 뭐냐면 네. 팔굽혀펴기 하루에 50개 하기.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변했나. 예. 60일 뒤에. 그다음에 그걸 하세요? 팔굽혀펴기 100개 하기. 하세요? 저 요즘 50개씩 해요. 아, 예, 그래서 힘이 좋아요. 없어가지고 예. 저는 무릎을 대고 해요. 아, 좋죠. 옛날에 한번 그냥 어깨를 한번 다쳐가지고 예. 어깨 수술도 한번 받았거든요. 저는. 조심하셔야 돼요. 발목도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항상 무릎을 대고 하는데 예.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매일 50개씩 하는 그 꾸준함. 이것 자체가 사실 느끼는 게 뭐냐면 투자도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에서도 그런 거를 하나씩 그렇죠. 착착 쌓아가면.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음.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작은 거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거나 바꿔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죠? 투자를 해요. 예, 했어요. 그럼, 예, 투자한다 가정을 해보죠. 내가 돈을 벌 거야. 주식으로 돈을 벌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은 제일 하는 게 시세표 보는 거랑 주가 전망 보는 거랑 그뭐 전문가들 그다음에 유튜브 보는 거랑 댓글 보는 예. 거랑 유튜브 보는 게 예. 다예요. 예. 한번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류 투자가들은 그들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루에 무엇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 그들은 시세표를 많이 볼까? 예. 계속 그 종목 쳐다보고 있을까? 쳐다보고 있을까? 뭐 할 거? 아닐 것 같아요. 아니죠. 예.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워렌 버핏을 얘기를 하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을 매일 경제신문을 보거나 관련 자료를 보거나 기업 보고서를 읽어요. 좋아요. 그걸 예. 몇 년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몇 년을? 30년 이상 했겠죠. 아니죠. 60년을 넘겠지. 아, 지금 나이가 우리 옹이니까. 그죠, 버핏 옹이니까. 생각해 버핏 옹. 보세요. 예. 여러분들 60년을 이 사람은 네. 6시간 내지 7시간은 그걸 꾸준히 계속 쌓아온 거예요. 이분에게는 매일 시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투자에 관심 많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아파트가 오를 것 같아, 안 오를 것 같아. 야 요즘 뭐 이거 떨어졌다는데 계속 그래요. 근데 그런다고 아파트 내가 좋은 아파트 살 수 있나요? 네. 뭘 해야 돼요? 발품.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 후배 중에서도 그 아파트로 돈을 번 친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제가 알기로는 한 10몇 년간에 걸쳐서 네. 거의 주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꼭 임장을 가요. 저 임장이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전 일본식 표현이라 네. 꼭 답사를 가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냐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작은 습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투자도 건강을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이 매일 팔굽혀펴기 50개를 하거나 네. 제가 또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트가 달리기 사이트인데 이런 거거든요. 30일 뛰기 네.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그러면 30일씩 뛰면 좀 생각이 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꾸준하게 무엇인가 계속하게 되면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네. 그럼 그 결과가 변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복리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두 개네요. 예. 그러니까 작은 거를 하되 이게 또 꾸준해야 되네. 그렇죠. 예, 중요하죠. 예, 중요한 예. 거는 예, 예. 그 작은 것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이게 안 되는 거고 예. 그 두 개의 어떤 시너지 결합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 이 투자가를 제가 이름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이 사람에 관한 인터뷰나 이런 거를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쭉 구글 들어가서 봤는데 네. 그 마켈이라는 회사의 이제 투자 총책임자예요. 이게 특수 보험을 처리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특이하게 우리나라 보험 회사들은 주로 주식 투자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규제가 적기 때문에 이 보험사 적극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 주식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회사의 투자 책임자를 맡은 이후에 이 회사의 주가가 100배 정도 올라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켈 예, 특수보험. 예,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워렌 버핏한테 버크셔 해더웨이로 영입할 거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물론 아닌 거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위대한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네. 투자 성공이겠죠. 예, 그렇죠. 예.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면 된다. 근데 그런 일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하다.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다. 근데 뭐냐면 가장 핵심은 반복하는 데 있다.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데요? 그쵸. 잠깐만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 사람이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사람은 마음에 들었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싼지 비싼지 근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투자 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음. 이 사람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적립식으로 쭉 나눠서요. 네. 계속 꾸준하게. 자기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꾸준함을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롭지 않네요. 예, 예. 그렇죠. 예. 전혀 새롭지 예. 않죠.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저도 이제 이거를 또 요즘 깨우치고 나서 물론 알고 있었지만 깨우치고 나서 야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서 저도 요즘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많이 변경을 하면서 최근에 왜요? 이제 펀드들이 많은데 옛날에 네. 지금 뭐 저희는 뭐 펀드 투자자 교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펀드 진짜 많이 가입했었어요. 지금 예. 많이 그런데 지금 예. 싹 정리해서 몇 개 핵심적인 거랑 그다음에 나머지 대다수는 그냥 S&P 500 인덱스 ETF를 다 사고 있어요. 네. 저는 왜 다 사고 있냐면은 일단 지금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 또 하나 좋은 건 이거는 내가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사서 모을 수 있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전 여러분들한테 좀 또 권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적립식 매수 서비스 하는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소수점 거래라고 그러죠. 소수거래. 예, 우리가 이제 뭐 애플 같은 것들도 1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네. 더 좋은 건 뭐냐면 넣어놓고 내가 그거를 자동이체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애플을 10만 원어치씩 내가 뭐냐면 무한대로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해지할 때까지. 사실은 이 방법이 굉장히 저는 제가 만약에 20, 30대 때 이런 방법이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저는 진짜 지금 회사 안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20, 30대 그때 돌아갔으면은 그때도 이렇게 그 적립을 안 하고 지금 이상권 전무께서 아닙니다. 저는 했을 것 지금이 같아요.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깨달은 건데. 그래서 우리 저희 네. 직원들한테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해외 중심 이런 것들 매월 네. 왕창 넣고 왕창 딸려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하는 방법을 네 스타일에 맞게 개발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그거를 너무 늦게 깨우쳤다.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그걸 하려고 네. 지금 뭐 포트폴리오 상당히 조정을 하고 계속 꾸준히 그냥 조금씩 계속 돈 생길 때마다 살 수 있는 이런 식, 즉 꾸준함을 반복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네. 뭐 예를 들면 매일 판결perfect 50회 하듯이 투자도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것, 매일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좀 요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라든가 팔굽혀펴기라든가 네. 이거와 건강의 이 정비례는 이게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뭐 시장은 모르겠으나 A라는 기업을 내가 이제 뭐 톰 게이너처럼 찍었어 하고 얘를 계속 적립을 해요. 하고 이제 손 생길 때마다 그거에 대한 보장은 솔직히 많이 좀 사실은 없죠. 네.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만약에 이제 우리 워렌 버핏 옹께서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S&P 500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시장을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보시면 지금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미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이 네. 요즘 자사주를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한국 주식이 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 한 10년 동안에요. 한국 주식의 코스피 기준으로 네. 10%도 안 올랐어요. 네. 근데 S&P 500은 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 인덱스의 좀 한계죠. 그게 왜 그러냐? 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배 구조가 소액주주들을 우대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사더라도 소각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배당도 별로 대주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배당 네. 수익률도 그 우리가 뭐냐면 대만보다도 못하고 중국보다도 못해요. 사실은 우리 경제 구조나 성장은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고도화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원래 경제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리는 게 우리가 교과서를 배워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 증시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냐면 주주 환원율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이 이익을 벌어서 주주들한 몫으로 돌아가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만약에 기업이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싸게 거래가 되면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자사주 사더라도 네. 그냥 갖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네. 주주 입장에서 아무렇게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126조 있거든요, 현금.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야 돼요? 일각에서 지금 예. 얘기 나오는 예.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같은 회사면 네. 한국에서 이제 가장 선도적인 회사고 네. 뭐 이건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일부에서 그 주주 가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선도적으로 자사주 사서 적극적 소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 현금성 자산이 과도하게 많으니까. 예,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덜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뭐 공격이 들어가죠. 미국만 하더라도. 그래서 네.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500개 기업으로 구성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기업들이 요즘 무엇을 하고 있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자사주를 너무 열심히 사서 소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워렌 버핏이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자사주 소각 여부를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네. 옛날에 워렌 버핏이 1980년대 초반에 엑슨모빌 모빌? 주식을 산 적이 있었는데 엑슨모빌이 그다음 저평가돼 있었는데 안 사고 있다가 그때 왜 샀냐? 그때부터 엑슨모빌이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네. 또 어떤 회사 샀다가 이 회사가 자사주를 또 소각하지 않는다 이유만을 판 적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포춘에 나왔던 그
캐롤 루미스라는 사람이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 보고서를 글을 고쳐주는 사람이 캐롤 루미스라는 네. 그 포춘지의 편집장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쓴 책들을 보면서 그 자사주에 관한 항목들을 제가 읽으면서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네. 자사주 소각을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모아나가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주제가 투자에서 승률을 높이는 법. 예, 뭡니까? 그렇죠. 꾸준히 계속 사는 거죠. 적립식 매수. 그렇죠. 네.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 내가 이제 그 기업을 분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으신 분들은 싸게 사시면 돼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그것이 안 돼서는 대다수의 분들은 하루에 워렌 버핏이 저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약간 천재급이잖아요. 그 사람이 네. 6-7시간을 자기의 쓰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마이 게이츠는 일본의 유명한 일본 맥킨지 회장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죠? 노력하거나 목표를 세운다고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인생이 바뀌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 네. 쓰는 시간을 바꾸거나 음. 만나는 사람을 바꾸거나 사는 곳을 바꿔야 된다. 근데 만나는 사람이나 사는 곳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쓰는 시간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시간을 투자에 많이 못 쓰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행동은 이제 그렇게 정리식으로 하시는 가라. 게 안 네. 되는 분들은 그냥 네. S&P 500을 사시는 게 네. 저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이상권 전무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